회풍을 아마 그 정풍이라 하는 뭐 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 2편 소관 되면 흰 갓이니까 흰 갓을 쓰는 경우는 상당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상도 이제 어떤 상이냐 일단 봅시다. 석연소관해 극인 난난해야 노심 단단호라. 거의 서자 거의 견 보랴 이런 뜻이 되겠죠. 거의 보랴 무엇을 소관을 근데 이 소관을 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라는 의미를 써서 감탄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격조사 겸 뭐 감탄사 형태로 이렇게 썼는데요. 소관 다시 말해서 하얀 갓, 흰 갓을 쓴 극인 이게 그 형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인 그러면은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뭐 아니면 가시를 이렇게 두른 사람 이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의 상중에 있는 사람을 극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나 아니면 이제 직접 직계인 조부모의 상중에 있는 사람을 극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흰 갓을 쓴 상제가 그죠? 상제가 난난이다라고 할 때 난난하는 것은 수척하다 좀 여유였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극인의 수척함을 262쪽 거의 보았는가 이런 뜻이니까 거의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제 이 의역에서는 행여 그죠? 행여 흰갓을 쓴 상제가 수척해진 그 상제를 보았는가 보랴 다시 말 거의 보지 못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회나라에 어떤 현인이 지나가다가 모처럼 흰 관을 쓴 사람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노심 단단해라 이렇게 했죠. 괴로운 마음이 구슬퍼하노라. 괴로운 마음이 구슬프고 구슬프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왔지만은 논어의 제여가 그랬던가요? 제여가 공자한테 선생님 3년상은 너무 깁니다. 단상 그죠? 상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했던가요? 너는 내가 어머니 부모의 품에서 3년 동안 있던 것을 자 잊었는가?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적어도 부모가 최소한 만 3년을 꼬박 너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줘야만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데 최소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3년 동안 품어준 것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삼아라. 그래서 3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참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너 그게 편하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좀 야단을 좀 하신 대목이죠. 어쨌든 이미 공자 당시에 또 공자 당시보다도 훨씬 전에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무너져 가지고 대체로 거의 1년상 치르고 있었죠. 제 나라가 아니 맹자 시대에 가서 보면은 아예 3년상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등문공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제조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맹자한테 가서 물어봤던 그 내용도 있었죠. 그렇듯이 이미 주나라의 주나라의 예법이 거의 무너지면서 춘추 시대에 앞전에도 이미 3년상이 없어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남아있는 유풍이 있어서 어떤 집안이 지금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3년상 치르고 지금 이 흰갓은 언제 쓰느냐면은요. 3년상 치르는데 기간이 그 밑에 해설에 쭉 썼을 겁니다. 부모의 3년상을 우리가 이제 상례를 뭐냐면 초종지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처음 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렴에서부터 염해가지고 그 다음에 3년상을 완전히 다 끝내는 것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례라 표현하고 초종지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시작이 뭐냐면 졸곡제가 되는 거죠. 맞추고 울음을 마친다. 졸곡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다 치르고 그러니까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사무제라 하는 것 있죠. 사무제까지가 바로 졸곡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제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것을 소상이라 그래서 상서로울 상자를 씁니다. 소상. 아까 고상할 때 소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내가 자손으로서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돼서 상서롭다라는 의미에서 상자를 쓴다 그랬죠. 이제 더 이상
그 일을상자의 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 만에 대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대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다다음 달 두 번째 달을 지내고 난 뒤에 담제라는 것을 드리고요. 홀령을 편안히 모신다라는 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뭐요 길제 이렇게 해서 뭐 상을 다 끝내는 거죠. 이게 대략 하면은 27개월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대체로 3년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염 다 하고 졸곡하고 저 대상까지 그렇게 해서 상복을 입고 상가 2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흰 갓과 흰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상 2년상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냐면 3년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인이 이렇게 보고, 야, 오늘날 세상에도 저렇게 부모의 은공을 생각해서 3년상을 치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죠? 아, 거의 볼 수 없었더니 3년상 치르느라고 이제 그 굉장히 수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흰과 쓰고 사람이 수척해진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풍양속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더 들기도 하지만은 나머지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참 괜히 괴로운 마음만 더욱더 짙어진다 이런 뜻으로 지금 썼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보면은 주자 해석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앞주에 보면은 힐호자죠. 호관소비, 그죠? 흰관에 그 다음에 흰 비단옷이 되는 거죠. 흰 관에다가 이때 비자는 테두리, 선두를, 흰 가선을 두른 것은 기상지 관이니, 이미 그죠? 이미 상이라니까는 대상까지를 다 마친 거죠. 대상까지를 다 마친 그 관이니, 흑경 백위왈 호라. 그냥 순수하게 흔 것이 아니라, 그 날줄은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그죠? 이 시줄은 흰색으로 한 것이 호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연변, 가선을 흰 비단으로 이렇게 띠두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얼핏 보면은 회색처럼 보이고 모자는, 그죠? 그 다음에 가선만 이제 하얗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 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급함이니, 가시극자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급하다 이런 말인데, 부모 상을 다루고 당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면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욕기 총총이니, 총총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좀 허둥허둥 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이 허둥허둥 하는 것이니, 애거지 상이라, 그죠? 갑자기 이제 슬픔을 당해서 매우 슬프면서도 그냥 허둥지둥하는, 급하다라기보다도 허둥지둥하는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머지는 설명됐고, 그 다음에 2장 서견소의해야 아심상비해로다 에오라지료 요여자 동기홀이라. 그 흰 옷을 입은 이를 보랴, 그죠? 행여 거의 보랴, 그러니까 거의 보지 못한다. 행여 흰 옷을 입은 이를 보랴. 아심, 내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니, 에오라지 한갓 그대와 에오라지 그대와 더불어서 함께 돌아가리라. 참 당신같이, 그죠? 3년상을 치르는 이런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기에 내 마음이 참 슬프도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하나를 보았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의형제라도 맺고 싶다.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이제 우리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슬프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 서견, 그 다음에 소필, 슬갑 필자가 되는 거죠. 소필해야 아심 온결해로니 요여 자여 일해호리라. 행여 하얀 흰 슬갑을 찬 사람을 보랴. 내 마음이 온결하면은 쌓이고 맺혔느니, 마음에 울결이 지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겠죠. 울결이 되었으니 에오라지 그대와 더불어서 한 가지로 하리라. 그대와 같은 사람과 나는 더불고 싶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필이라고 하는 것은 패슬, 그죠? 패슬이니 앞가리게 돼. 왜냐하면 패슬을 왜 하느냐면은 정복을 입고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가죽옷으로 장식한 걸 이렇게 앞치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드는 앞치마에 해당되고,
그래서 가죽으로서 만들었는데 임금님의 그 면복일 경우는 이게 거기 좀 해석이 면복을 불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면복에는 이렇게 되죠. 면복에는 그 불이라 하고 그래서 펫을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나머지 옷들에게는 전부 다가 필이라고 하느니라. 필종 상색이니 그 앞에 그 두르는 그 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맛색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의 소상이면 즉 소필이라.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으면 당연히 흰 슬갑이 되고 그다음에 온결은 사지 불례하라 생각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마음에 꼭 맺힌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흰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상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처음 그 제사 지내고 매장하고 이럴 적에 그 3대 옷 입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을 때 상복 입었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대상 지나서 벗고 흰 옷 입기 전까지는 뭘 입고 있나요? 참최복이나 삼배. 이게 그 삼배를 그 내리 인연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거칠해지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심효살이 하는 사람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족일 경우에 3년상일 경우에 아니 2년까지는 삼배옷 입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예, 가족들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부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있나요? 부모상은 평생이 그렇죠. 그냥 장례 지내고 나면 흰 옷으로 입고 있는. 아니 옛날 예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지금 예법을 그러니까 그게 길고 번거로우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길다 줄이자 1년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만 입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 뭐죠 이거 흰옷 입는 사람은 더더욱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흰옷을 아예 입거나 어떤 경우는 또 뭐냐면은 그 분홍색 여기 지금 나오던가 누구는 한 번은 분홍색 옷을 공자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대부들이 그 분홍색으로 가선을 둘렀는데 이거 대부들이 그럽니까? 라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논어에 한번 써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 나 모르겠다 그랬죠. 왜냐면 그 대부들을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흰 가선을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그것도 그동안은 우리가 말이야 저기 뭐 입고 뭐 입었는데 이때 색깔 좀 넣자 해서 분홍색을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처럼 그 아까 약간 회색빛 나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 관을 짜고 그다음에 바깥은 흰색으로 이렇게 두르는 것 그게 이제 정식이 되는데 어쨌든 모처럼 이렇게 제대로 예법을 지켜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서글프고 세태의 서글픔을 지금 노래한 시가 되겠죠. 그 소관과 소관의 그 상례와 관련해서 보면은 284쪽에 보면은요 안상례컨대 상례 얘기 상례편이 되겠죠. 상례를 살펴보건대 위부위군하여 아비와 임금을 위해서 참최 3년이라 하니 물론 모든 사람이 임금을 위해서 참최 3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신하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와 임금을 위해서 참최 3년 참최복은 뭐예요? 거친 비단에다가 아래 단을 꼬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참최가 되는 것이고 자최는 가지런히 바느질했다니까 그냥 대강 듬성듬성 바느질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상은 자최가 되는 거죠. 자최복인데 어쨌든 간에 다 3년상입니다. 석에 옛날에 제여 욕 단상한데 제여가 상을 줄이고자 하였더니 부자왈 자생 3년 연회. 그러니까 이제 제여가 단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공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공자로 인해 가지고 3년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벼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영 번거로우니까 아이 선생님 그리고 노나라는 이제 웬만큼 공자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 3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 줄여야 되지 않아요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줄입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던 거죠. 그때 부자왈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 회하나니 너는 3년 동안을 자라면서 살면서 부모 산 뒤에 그죠? 살아서 다시 말해서 태어난 지 3년 뒤에야 부모의 그 품 안에서 면하나니 여는 3년지에어 기 부모화 하시니 너는 3년의 그 사랑을 부모에게 두었는가? 부모가 해주시 최소한 너 3년 동안 부모를 한번 사랑해 본 적 있는가? 라고 하셨으니 3년지 상은 천하 통상례라. 그죠? 저 이제어 서인이
뭐에 돼요? 서인부터 시작해서 천자에 이르기까지 다 두루두루 통하는 상이라 그랬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 전에 자하 3년지상을 이건 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문장은 지금 설원 수문편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설원, 유향이 쓴 설원이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전에 자하 3년지상을 피라고 3년의 상을 다 하고 난 뒤에 현어 부자하여 선생님을 뵙고서 그 다음에 원금 현할세, 금을 끌어당겨서 금을 탈 때에 이제 선생님 뵙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금을 한번 타보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간히 낙하고 간간하게 즐겁게 하면서 이제 즐겁게 이제 금을 타는 거죠. 금을 타더니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왈 선왕지 제례를 불감불급이니이다 그랬죠. 선왕이 지으신 옛법을 그죠? 옛법을 감히 그죠?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부모 3년상 이제 마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저렇게 즐겁게 쳤는가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즐겁게 현을 탄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 그 선왕이 지으신 예법이 3년상으로 마치라,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선생님께서 부자왈 군자로다 라고 칭찬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또 제자했던 이른바 중국의 24효 중에 하나인 그죠, 노화지효라 그랬죠. 갈대꽃의 효인 그 민자건이 3년상을 필하고 다하고 현어 부자하여 부자를 뵙고서 역시 원금이 현할세 같이 모여서 이제 금을 탈 때에 절절히 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슬픔이 남아가지고 그냥 절절 애간장 타는 듯이 슬퍼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타다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선왕 제례를 불감과연이다. 선생님 옛날 선왕의 그 예법을 감히 지나칠 수가 없나이다.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부자왈 군자야로다. 역시 똑같이 군자라고 지금 칭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용감한 자로왈 감문하위야 있고 감히 묻겠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왜? 자한테도 즐겁게 잘 탄 누구한테? 저기 제여 맞나요? 저기 자한테도 군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뭔가 간절하게 그 금을 탄 민자건한테도 군자라고 하니까 부자왈 자하는 이진이언을 그저 슬픔을 이미 다 했거늘 능인이 치지어 예라. 그래서 능이 이끌어서 그 다음에 그 예를 다했으므로 군자라고 했고, 민자건은 미진이언을 아직도 슬픔을 다하지 못했다. 그죠? 했는데 능이 자하리에 그래서 예로서 딱 끊었다. 3년만 하라니까 딱 3년으로 끊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군자라라고 하셨으니 부 3년지상은 현자지 소경이요 불초자지 면이라. 현자에게 3년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까짓 거. 오히려 나는 10년이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공 같은 경우에 뭐예요? 심상 6년까지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불초자 적어도 아무리 불초라라고도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한 3년상 해봐라. 그러면서 부모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불초자지 소면이라. 그래서 3년의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네. 불감불급이라는 게 해석 자체가 조금 묘하고 문맥상으로 보면 자하는 예. 슬픔이 지금 3년을 다 가지 않아서 슬픔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감히 지나치지 못하겠으면 조금 해석이 좀. 아니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하 불감불급. 예. 가히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3년상 다 안 하고도 이렇게 슬픔을 이미 다 끝낸 거죠. 예. 그런데 3년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슬퍼했다. 그래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어거지로라도 3년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나치는 것은 저기 민자건은 미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미치지 않는다는. 감히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다, 이른다. 자, 여기까지 3년상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만큼 해서 끝나고 싶었어요. 그죠? 이미 내 슬픔을 이미 다 했어. 너무 다 쏟아놨기 때문에 그냥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이 선왕이 얘가 3년까지 하라니까, 여기까지 딱 맞추고 3년상 다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즐겁게, 기쁜 그러니까 마음으로 했고. 슬픔은 불급이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은 불감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불감. 감이 뭐 하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불감, 불과. 불감과인가요? 이거 빠져야 되죠? 네, 감이 지날 수가 없습니다. 불감과. 여기는 하나는 과불급. 과불급이죠. 과유불급. 여기는 과한 거고 여기는 불급한 거. 미치지 않을 과나 불급이나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금 3년상이에요. 3년상인데 지금 자하는 요만큼. 그 다음에 민자거는 요만큼 넘어간 거. 이거. 그래서 과나 불급이나 똑같다. 둘 다 똑같이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맞췄는데 그러나 이 예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꽉 채워서 아까 이제 소관 쓰고 이렇게 다 했고 지금 민자건 같은 경우 이만큼 더 하고 싶지만 예법이니까 여기서 딱 끝냈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뭐 했냐면은 부모 상을 정했어요. 최소한 3일을 금식이죠. 3일은 물만 먹어. 물도 먹지 원래 말라는 거. 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도 먹지 말. 3일 동안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현자 같은 경우는 3일 뭐야 뭐 5일이라고도 뭐 쓰러져도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하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로 그치게 했고 대신에 또 어떻게 돼요? 불급자 3일까지는 채워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증자 같은 경우는 뭐 5일인가 얼마 해가지고 오히려 혼나죠. 증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넘쳐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왕 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나치게 되면은 왜냐면 3일까지 이렇게 두는 이유는 적어도 3일 정도 못 먹으면 지난번에 뭐 진중장가 누가 3일을 굶었더니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안 보이더라고. 기어가서 저거 따먹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정도까지는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금식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니까 작물 먹고 이제 멀건 죽도 뭐 어떻게 먹는 방법 다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예 안 먹을까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칠까봐 그죠? 지나칠까봐 그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석연 소간해 극인 난난해야 노심 단단해로라 부예라 석연 소이해야 아심 상비해로니 요여 자 동기해호리라 부예라 석연 소필해야 아필 온결해로니 요여 자여 일해호리라 부예라 소관 3장이라 1장은 난단 그 다음에 2장은 네 그 다음에 3장은 결일 필결일 그 다음에 3편입니다. 습유장초 하면은 습지에 그죠? 습지에 장초가 있으니 다시 말해서 보리수 나무가 있으니라는 뜻인데요. 습유장초하니 의나 기지로다 요지요요하니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장가요. 낙자지 무지하노라 진펄에 보리수 나무가 있으니 보리수 나무 그 빨간 알갱이 열리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는 보름나무 했는데 보리수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거기는 포리똥? 파리똥? 포리똥이래. 포리. 우리 파리가 똥 거기다 사투리로 포리. 포리똥. 우리는 보름나무라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저희는 보리수라고 했어요. 보리수에서 보리 그 장초하니 의나 기지로다. 자 습지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으니 의 하면은 예쁘르 있자 야들야들 의나 그러면 야들야들한 그 가지로다. 색깔이 좀 희면서도 낭창낭창하죠. 낭창낭창하다고 우리 쓰는데 그 다음에 요지 그 젊을 요자도 되고 작고 예쁜 걸 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곱고 뭐 요요하다라니까 기름진 거니까 반질반질하니 이파리가 그렇죠. 작으면서 흰색 돌면서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곱고도 반질반질하니 뭐 즐겁도다 즐거워하느라 그대의 무지함을 즐거워하느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그래 야들야들하고 그 다음에 낭창낭창하고 저렇게도 고울까 그죠? 여기서 그대라고 할 때 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보리수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은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나무, 나도 저런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함이 참 내가 부럽도다. 이런 의미에서 그 낙입니다. 오히려 그대만이라도 저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진펄 같은 세상에 거기서 저렇게 어쩜 야들야들하고 더군다나 빨간 열매도 맺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피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뭐 아무 좀 푼수떼기나 돼야 그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대의 무지함을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노라. 그 다음에 2장을 거기 뭐 주저의 앞주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정번 부중하여 이렇게 되죠. 정번 부중하여니까 그 정치는 번거롭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죠. 정치는 어지럽고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건 세금이 되는 거죠. 불염이니까 세금은 무거워서 인불 감기고하고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탄기 불려 초목지 무지이 무라 탄식한다. 모험만 갖지 못한 내 신세가 초목에 무지하고 무함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초목과 같지 못한 것을 오히려 탄식하노라. 흔히들 이건 많이 써먹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2장 습유 장초하니 의나 기화로다 요지요요하니 낙자지 무가하노라. 습유에는 진펄에는 그죠? 그 습지에는 보리수나무가 있으니 야들야들한 그 꽃이로다. 요지요요하니 곱고 반질반질하니 그대의 무가 집 없음을 다시 말해서 거느릴 집안 그저 거느릴 사람들이 없는 것을 저기 즐거워하노라 부러워하노라 뭐 부러워한다라는 의미가 더 훨씬 낫겠네요. 무가는 저기 거기 보면 주자가 보면은 무루 그죠 매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저 가족들이 없는 것을 자 그 즐거워하노라. 그 다음에 습유장초하니 의나 기실리로다 요지요요하니 역시 이 열매도 야들야들 그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붉으니까 요지요요하니 낙자지 무실하느라. 원래 무가라고 할 때 무가는 정확하게 펼 때 가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 그러면은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남편은 만약에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디 나가야 돼요? 부역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부역 나가면 이 남편이 살까 살아 돌아왔으면은 하는 늘 밤마다 지금 애타게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실 집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람은 집사람 이것도 먹여 살려야 될 일, 그 다음에 또 여자는 또 여자대로 또 뭐예요? 배짜가면서 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집안에 매이게 됩니다. 그죠? 먹여 살려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같이 세금 내야 될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죠. 그런데 저런 그저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야들야들하게 저렇게 자라는 저 풀이 저 나무가 오히려 부럽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자, 습유 장초하니 의나 기지로다. 요지요요하니 낙자지 무지하노라 부예라. 습유 장초하니 의나 기화로다. 요지요요하니 낙자지 무가하노라 부예라. 습유 장초하니 의나 기실이로다. 요지요요하니 낙자지 무실하노라 부예라. 습유 장초 3장이라. 그 다음에 비풍 바람이 아닌 것이 그죠? 오늘 1장 지지죠. 그 다음에 2장은 화가 3장은 실실. 네. 그 요요를 오늘 공부에는 옥으로 달아놨어요. 오곡 요요 기지 요요 죄송. 오곡이죠. 기름질 옥자. 제가 내내 요요로 읽었죠 요즘. 죄송합니다. 옥. 그 다음에 비풍 발해며 비거 걸해라. 그 다음에 돌아볼 첨자 고첨 주도요 중심 달해호라. 자 비풍 바람이
발이다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도 아니고, 비거 걸레. 수레가 걸 그러면은 이제 달릴 걸자니까 쉴 개자인데 원래 지금 여기서는 달릴 걸자입니다. 수레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아니니라. 수레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예요? 고점. 주나라의 길을 돌아보고 중심, 마음속이 달. 슬퍼할 딸이니까 마음속이 지금 울렁거리노라. 지금 이 소리죠. 지금 마음속이 슬프노라. 그죠? 마음이 슬프노라. 주나라 길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주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옛날에 천자의 나라였을 때, 그죠? 천자의 나라라면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의 12차선 도로라 그랬죠. 12차선 도로에 각 나라 제후들이 조공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항상 거기는 번거로웠는데 지금 보니까 주나라 길은 뭐예요? 아무도 없이 텅텅 비었더라. 찾아오는 사람 하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천자를 더 이상 천자의 예로 받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주나라의 천자의 위가 이미 무너지니까 나머지 제후국들 역시 뭐예요? 약육강식만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가 정사를 잘못해도 아무도 이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 그 번성했던 천자의 도가 살아있을 때 그 주나라 길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을, 이미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진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슬퍼했다라는 거 괜히 보면서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죠. 두근두근 하면서 두근두근 이게 넘으니까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바람이 지금 세차게 휘몰아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레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아마 수레를 타고서는 아마 주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덜커덩 거리면서 달리는 이 수레가 마치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울렁거리다 보니까 이게 뭐 착시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착각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수레가 빨리 달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덜컹덜컹 울렁울렁거릴까라는 그 마음에서 지금 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비풍표해며 비거표해라. 그 다음에 고첨 주도요 중심 조해오라. 역시 이제 조금 말만 바뀌었죠. 아까 풍의 발자를 이번엔 표로, 그 다음에 수레의 걸자를 여기서는 표로 이렇게 바꿨네요. 역시 바람이 표풍이 되는 거죠.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수레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라. 주나라 길을 돌아보았더니 마음속이 속상하다, 조상한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마음속이 울렁거려서 역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 그 다음에 수레가 덜커덩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팽어요 물댈 개자인가 씻을 개자, 물댈 개자도 되죠. 개지 부, 그 다음에 이게 부심, 작은 솥, 큰 솥, 작은 솥, 큰 솥, 작은 솥, 가마 그러는 게 가마솥, 큰 가마솥. 부심하리라 수장석유요 회지호음호리라. 누가 능히 고기를 삶을꼬, 고기를 삶는다라고 할 때 팽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고기를 삶겠어요? 제사 지내려고, 그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고기를 삶는데, 그럼 누가 고기를 삶고 그러면 주관자가 뭐라는 소리예요? 위정자, 임금이라는 소리 되겠죠? 누가 고기를 삶을 거, 누가 저 제사를 주관할 거,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면은 내가 가서 개지 부심하리라. 내가 솥을 씻어주리라. 그죠? 내가 솥을 씻어주리라. 다시 말해서 누가 고기를 삶을 거라고 제사 지낸다라는 것은 나라의 예법이 살아있는 거죠. 정치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위정자다. 이게 지금 뭐냐면 위나라의 지금 천자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위나라의 천자가 바로 서면 나라에 큰 제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제후들이 다 모이죠. 모든 제후들이 다 모여서 천자가 제사 지내는 걸 돕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하급 관리들은 어떻게 돼요? 종묘에 있는 저 하급 관리들은 모든 그릇들 꺼내서 씻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릇 꺼내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작은 벼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훌륭하신 천자가 계시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은 나는 그 나라에 뭐가 되어도 좋다?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하는 우리 그분 누구예요? 잊어버렸네.
하여튼 내가 그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라의 천자가 계시고 예법이 제대로 행해진다 그러면 나는 하급 벼슬이라도, 그저 저 하찮은 벼슬이라도 기꺼이 받겠노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나라 길을 보면서 옛날에 주나라의 그 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 팽어요 계지 부심하리라 해놓고, 그래서 수장서기요 회지 호음호리라, 누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갈고, 서쪽이라라는 개념은 주나라의 옛날 서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주 동주 할 때 서주는 이른바 문왕과 무왕,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무왕과 옛날 성왕, 어쨌든 천자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동주로 가면서 주나라는 완전히 이게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갈고, 다시 말해서 누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램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속에는 뭐냐면 주나라가 더 이상 성군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누가 돌아갈 거 하는 것은 이 어떤 어진이가 돌아가서 이 천자를 바로 세우기만 해줄 수 있다면, 이제 천자가 없다. 천자 그러면 어진이라도 가서 그 천자를 바로 세워주기만 한다면은 회지 호음오리라, 내가 좋은 소리로 그 생각해 주리라, 아까 좋은 소리로 위로해 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한번 가서 잘 한번 옛날 도를 살려 보십시오. 이제 앞에 3장의 두 구절은 만약에 천자가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나는 그 나라의 하찮은 신하라도 문직이라도 저 그릇 닦는 사람이라도 하겠노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장차 저 서쪽으로 돌아갈고, 이건 뭐 하여튼 어떤 어진이가 가서 천자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천자가 나타나기를 기대는 그런 마음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회지호음호리라 하니까 좋은 소리로 위로하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천자라기보다는 어떤 어진이가 가서 지금의 저 천자를 바로 잡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쓰인 그 예법에는 보면은 이제 옛날에도 솥도 어디다 종묘에 보면 다 두는 위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솥 씻는 사람, 뭐 작은 그릇 씻는 사람, 뭐 등등등등 그 예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벼슬을 받더라도 나는 그 나라로 가겠노라,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풍 발해며 비거 걸해라, 고첨 주도요 중심 달해호라 부예라, 비풍 표해며 비거 표해라, 고첨 주도요 중심 조해오라, 수능 팽어요 계지 부심하리라, 수장석이요 호지 호음호리라, 흥예라 비풍 3장이라. 그 1장 2장 같은 경우가 부예라가 맞나요? 안 맞죠? 그죠?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여기다 비교한 시 내지는 그 다음에 흥기시킨 시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고 이 기차란다. 수레가 빨리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서로 울렁거리는 마음을 마치 그러는 것처럼 비교한 시,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장은 발, 걸, 달.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하나 정도는 바꿔야, 발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협음으로 하면은 발이 벌 이렇게 돼요. 발이 벌. 그런데 이제 걸, 그런 달은 그대로 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니을 발음으로, 알 발음으로 보시면 되고, 알, 얼. 그 다음에 2장은 표표, 도조, 도까지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장은 심음 이렇게 되겠죠. 심음이니까 심음, 아마 음자가 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음 발음으로 자 운을 두었고, 회풍은 일부 그 정풍의 그 귀속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지금 4장 아니 4편만 지금 전해지는 시고요. 그 다음에 조풍입니다. 조풍도 역시 4편까지 있나요? 조풍은 조는 국명이니 기지 제5공 곤주, 그 다음에
도구지 북, 그 다음에 뇌와 하택지 야라. 그죠? 그 조나라는 그 땅이 우공편에 그죠? 서경 우공편 곤주 도구의 북쪽에 있는 뭐야 뇌화 하택의 땅이라. 아까 아마 나눠준 그 지도에 보면은 이 하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택의 들판이라. 주나라의 무왕이 이봉기제 진탁하니. 그죠? 그 방울 탁자 그 아우인 진탁을 봉해 주었으니 지금의 조주가 곧 그 땅이라. 이 조씨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겠죠. 자, 부유편입니다. 부유라고 할 때 부유는 벌레 회자에다가 두자, 그 다음에 놀유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부유 그러니까 떠다니는 거. 그러니까 유충일 때는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이죠. 수중식물 또는 뭐 식물이란다. 수중 뭐라 그래요? 수중 곤충. 그러니까 유충일 때 그죠. 유충에는 보통 물속에서 이렇게 그 유충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탈피해가지고 나방이란다. 하루살이가 되는데, 하루살이 얼마나 살아요? 진짜로 하루 살아요? 하루 안 살아요. 유충까지 기간까지 다 합치면은 길게는 한 1년 정도 산답니다. 1년 살고, 유충에서 나와가지고 순수하게 성충으로 살 때는 보통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 길게 사는 건 한 1년까지, 그러니까 유충 기간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하루는 절대 안 산답니다. 근데 워낙에나 이제 짧게 사니까 하루살이 하는데요. 하루살이의 기시야. 하루살이도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하루살이 부유지 우여 의상 초초로다 심지우 이러니 어아 귀처다. 자, 하루살이의 날개여 의상이 초초하도다. 초초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도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요. 가시가 이제 원래 가시나무 초차니까 뾰족뾰족하는 거니까 눈에 확확 띄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의상이 선명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의 깃이 얇은 듯한데, 그죠? 우리 뭐 잠자리 날개옷 같은 것처럼 뭐가 이렇게 좀 빛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쓰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느니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귀처어다. 나는 그죠? 나에게 돌아와 거처할지어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보통 인생 한탄할 때 뭐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이렇게 되죠.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 때 흔히들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망무일이라. 저기 누구예요? 그 모시에서는 사망무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나 죽는데 날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이 조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보면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망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놈의 위정자들은 늘 사치한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정자들을 누구한테 비유했냐면은 하루살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가 이 천하태평으로 사치할 줄만 알고, 그리고 사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등용하는 사람들은 소인배들이나 등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살이에 비교해서 내가 이제 현인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자, 빨리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그죠? 빨리 깨닫고 이 어진 사람들을 좀 등용해서 좀 써라, 이런 의미로 지금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상초초로다. 하루살이의 날개여. 하루살이 굳이 보자면 하루살이의 기시여라는 것은 바로 임금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의상이니까 거기다 입은 거니까 소인배들, 그죠? 두루두루 등용한 소인배들만이 판을 치도다. 초초로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 보면 주자의 앞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차시는 이 시는 개의 시인이 대개 이때 당시의 사람이 유완 세오이 망원려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오, 그냥 조그마한 이 즐거움만을 즐기고, 그죠? 자잘한 즐거움만을 즐기고 큰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잘한 즐거움, 뭐예요?
옷이나 화려하게 입고 요즘처럼 화장이나 뭐 하고 뭐 심지어는 성형까지 하고 이런 짜잘한 이 즐거움만을 즐기고 망 잊었다 뭐를 원려 멀리까지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지 대사를 멀리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되면 망하지 하는 그러한 원려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부유위 비자지라. 그래서 뭐예요? 하루살이에게 비교하여서 풍자한 것이라. 언 부유지 우이기 그죠? 하루살이의 그 날개가 언 부유지 이어 날개요. 유의상지 초초가해라. 의상이 선명하여서 가히 아름다우니라. 가히 사랑스러우니라. 연이나 그러나 기조생모사하여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에 이거 무슨 나팔꽃 같은 노래네요. 저녁에 죽어서 불능구존이라 능히 오래 하지 못하느니라. 오래 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아시무지하여 내 마음이 근심되어서 이 욕기 아흑이 처이라.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다시 말해서 이제 빨리 깨닫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고 서에서는 그러니까 서라는 건 모시서가 되는 거죠. 모시에서는 모장은 이위 자기군 그 임금을 풍자했다라고 하니 혹 연이 미유고해라. 혹 그러하기는 한데 상고할 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모시는 주자는 잘 안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시에서는 이것은 당시에 이 군주가 누구냐면 소공이에요. 조나라의 소공. 거기 보면은 몇 번째인가? 소공이 15번째로 돼 있죠. 조나라 소공 반입니다. 조나라 소공이 대단히 사치하고 그죠. 나라는 좁고 아주 협소한데 협소하고 더더욱이 강대국 틈에 끼었는데도 이른바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치만을 좋아하고 소인들을 등용했더라. 이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은요. 부유지 익하여 채채의복이로다 심지 오이러니 귀식이여다. 하루살이에 날가여 채채의복. 채채하면 색깔. 채채니까 색깔을 입힌 거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의상이로다. 화려한 의복이로다. 마음이 근심되노니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아예 귀식어다. 나에게 돌아와 쉴지어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유 굴렬하니 마의 여설이로다. 심지 오이러니 귀 때는 새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쉴 새자. 그게 머물 새자. 머물 새자로. 그러니까 설자를 보면은 기쁠 열 말씀설 그 다음에 뭐예요? 벗길 탈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머물 새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부유 굴렬하니 굴렬. 거기 주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 그랬죠. 굴렬. 부유 굴렬하니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마의 여설이라 그랬죠. 그 마로 짠 마의 삼배옷이 그죠? 삼배옷이 눈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삼배옷이면은 우리가 초상 치를 때 있는 참치복 이런 게 아니라 삼배를 포백한 거죠. 포백가지고 하얗게 해서 눈같이니까 또 더군다나 삼배를 가늘게 째느라고 얼마나 이거 엄청나게 못이나 비슷해요. 못이나 비슷한데 훨씬 더 시원하죠. 삼배옷이. 아니 훨씬 시원하고 비슷하겠다. 어쨌든 이걸 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곱게 째가지고 흰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옛날에 고관대작들이 입는 아주 고급 옷에 해당됩니다. 거기 눈같이 희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상복이었다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저기 모시에서 공영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소공복 정도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고관들이 입던 고급 옷 심의인데 자 거기 앞에서 보면 부유 굴렬 부유가 굴렬 마의 여설이로다. 그럼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어? 굴 그러면은 굴자가 글자에서 그출 위에 지범. 지범 요렇게 아니 아니 그 시자가
굴? 조금씩. 아. 출자만 해서. 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굴자가 거기 보면 무슨 뜻으로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굴 한다라고 하면은 굽혀서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손으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나오듯이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 지금 해석은 지금 굴 속에서 나왔다는데 굳이 굴 하지 말고 그래 그다음에 응? 탈각하는 거야 탈각. 그다음에 열 그러면은 뭐냐면은 문 앞에서 문 있고 여기 태자니까 문 앞에서 이거 저거 다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죠? 이제 다시 말해서 탈피해서 유충에서 성충이 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충에서 성충이 될 때 미리 다 이것저것 헤아려서 이제 나올 준비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나올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보았더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고를 열자 뭐 검열한다 열자니까 그러니까 그 어쨌든 탈피를 했는데 나온 옷이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이쁘겠어요. 그죠? 그 날개가 마이, 그죠? 마치 마이, 하얀 그 마이와 같아서 그것이 눈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는 옷이 어때요? 어떤 옷 입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옷? 초초한 옷 입었죠? 그 다음에 채채한 옷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옷도 입었죠? 이건 지금 탈피해서 이렇게 나오가 하얀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아 이렇게 됩니다. 마이.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우리가 흔히 하루살이 개념에는 아침에 살아 태어났다가 지금 저녁에 죽는데 하루에 지금 옷을 몇 번 갈아입게 되는 거죠. 3번이나 갈아. 이건 틈만 나면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빈들빈들거리고 놀기나 하더라라는 겁니다. 나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자 위로부터 이렇게 하니까 참 고민스럽더라. 그래서 마이가 이와 같더라. 굴열이라는 말. 거기서 알을 어떤 의미로 받아요? 응?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 어떤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아 나에게 돌아와 쉴지어다. 마음에 이때 아라고 할 때 아는 우리가 보통 현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인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쉴지어다라고 하는 거다. 당신네들 제발 좀 그 사치한 짓들 그만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뭐 쉬라 저기 뭐라 내 귀처 귀식 귀세 쉬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정치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의 쉬라 죽으라 이 소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돌아와 거처할지어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알아는 게 결국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아예 그냥 망해서 죽으라라는 뜻이요? 아니요. 돌아와. 끝까지는 깊이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일단은 저는 그냥 현인이 이걸 걱정하면서 비애가 그랬으니까 비우니까 나 같은 거. 현인으로 그냥 보면 가장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고민은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볼 때는 나에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 소인배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피곤한지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좀 쉬면서 그 귀라고 하는 것이 귀 본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찾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임금 자리 잘 찾아서 정치 잘하라 이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나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굴자의 굴지를 지금 이 굴자를 뭐냐 보통 이거 원래는 자기들이 직접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뜯고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뭐 굴자를 요렇게도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굴지해열 해열 보통 이 해열 개념 굴지 해 풀고 나온다. 풀고는 어쨌든 지라기보다도 이제 탈각 개념으로 유충에서 성충으로 지금 되는 것.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부유편. 부유지우여 의상초초로다.
심지우이러니 어아 귀처다 비해라. 부유지기여 채채의복이로다. 심지우이러니 어아 귀식이여다 비해라. 부유지 굴렬하니 마의 여설이로다. 심지우이러니 어아 귀세어다 비해라. 앞에 설자니까 이거는 그냥 운 돌리려면 이제 설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1장은 초처, 2장은 익복식, 그 다음에 3장은 열설설. 이제 그 운으로 할 때는 이제 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장에서도 우도 넣나요? 초처 그까지는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를 저 처하고 협운하려면은 창거에 반해서 처. 초를 이렇게 해서 초를 쳐 이렇게 해서 발음할까 해서 초하고 저기 처 이렇게 해서 첫처로. 그 다음에 후인, 후 하면은 기후 후 또는 뭐 멜후 뭐가 되나요? 관역 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후인 해는 하벌여 대언이와 피기 지자는 300적불이로다. 후인이라고 할 때 후는 거기 보면 후인은 저기 앞주에 보면은 도로 송영 빈객지 관이라. 도로에서 빈객들을 환송하고 또 보내주는 관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도로에서 빈객들을 환송하고 맞이하는 사람. 호텔에서 도우맨이에요. 저기 세관 쪽 아닐까요? 세관 세관 쪽이 그죠? 예, 통행하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우맨이를. 그래서 피후인 해는 그죠? 저 후인은 이때 하자는 멜 하자로 보셔야 됩니다. 멜 하자는 요거하고 통하죠? 멜 하자. 연꽃 하로도 통하는 건데 멜 하자. 하과 여대언이와 뭐냐면 창과 그 다음에 장대를 맺거니와 이제 도로 지키면서 검문도 해야 되니까 이제 무장을 일단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과 장대를 맺거니와 피기 지자는 저 지자는 300이나 되는 적불이로다. 저 후인은 저 낮은 사람은 저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적불을 두르고 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 지자 다시 말해서 조나라의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적불이니까 지금 대부들이 되는 거죠. 그 대부들이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대부들이 3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제후의 예법에 보면은요 대부는 기본적으로 5명이에요. 대부가 5명일 뿐인데 조그마한 저 나라의 지금 대부가 몇 명이나 되느냐? 300명이나 된다 했어요. 온갖 명예직 다 줘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관리들, 그러니까 저 후인이다라고 할 때 후는 실은 뭐냐면 현인에 해당되겠죠. 오히려 저 현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서는 도로에서 일이나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그 군주가 저 소인배들만 가까이 하고 군자는 멀리 하는 것을 지금 풍자하는 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어진이는 오히려 낮은 관직이 되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저 소인배들은 빈둥빈둥 할 일 없이 조정해서 빈둥거리면서 그저 나라의 녹이나 축내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불이라라고 할 때 불은 거기 뭐냐면 면복지 필례라 그래서 면복에 있는 슬갑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적불불 하는데 적불이니까 원래 면복은 뭐라 그래요? 아까 필이라 안 하고 불이라 그랬죠? 불. 자, 불이 어쨌든 그 불하고 통하는 건데 불은 대부는 적불이 되고 군주는 뭐예요? 임금은
주불이 되는 거죠. 주불이나 적불이야. 그래서 적불이다 그러면 지금 대부가 되는데 우리가 이 여기서 지금 일명은 온패 이렇게 나왔는지 온불 요 연이요가 되나요? 요 저기 폐옥 형이 되는 거죠. 그 온불 하는 거니까 그 솜털을 넣은 그 슬갑에다가 그 다음에 검은 옥을 이렇게 찬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명은 신분이 가장 낮은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명이라 제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불 요 형이 되는 거니까 붉은 슬갑에다가 그 다음에 검은 옥을 이렇게 차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삼명은 적불 총연이니까 파총이니까 푸른 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불에다가 푸른 옥인데 대부 이상은 적불의 승언이라, 그러니까 붉은 슬갑에다가 그 다음에 그 승언, 이 헌이 뭐예요? 그 연인가요? 요거 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를 타는 것, 그러니까 수레를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적불이라라고 할 때는 신분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지금 조정에 있는 어쨌든 가장 하급직은 일명의 온불이 되고, 그죠? 온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적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명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그 임금이 명을 내리는데 전부 다 뭐냐면 얘가 9명까지 있어요. 9명까지 해서 제일 높은 게 9명. 이 첫 번째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명에는 보통 직책을 받는 것이 되고 제명에는 옷을 받고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명이 앞에서도 조금 나오고 뒤에서도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9번에 걸쳐서 9명, 4명, 명을 주는 건데요. 이제 신분에 따라서 1명, 2명, 3명, 4명에서 9명까지 1명은 직책. 하사한다라는 의미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명, 2명을 제명이라 합니다. 제명은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3명 위. 그 다음에 4명 기. 그 다음에 5명 법을 받고, 그 다음에 6명 관, 7명 방국,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후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8명 목 방배, 목이나 또는 방배, 으뜸제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명 권복. 자, 임금님이 명을 하사를 하는데 신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하급관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까지를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3명이면은 그 다음에 위는 높은 자리, 대부 이상을 우리가 보통 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받아요. 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칙, 그죠? 법 집행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관이다라고 할 때 이 관, 아마 관사 이런 개념으로 아마 볼 거예요, 전체를. 그 다음에 7명이다 그러면 방국, 다시 말해서 나라를 받는 거죠. 이건 제후가 되는 것이 되고, 제후 가운데에서도 또 으뜸제후가 있죠. 그걸 목이나 또는 방백이라 그럽니다. 우리 서백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서쪽의 으뜸제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곤복, 이거 아주 드문 경우가 돼. 이건 최고의 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공이 우리가 골룡포를 입었다, 곤복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천자의 다음 모든 공들 가운데 가장 으뜸. 그러니까 곤복이다 그러면 용이라 하더라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용은 원래 내려오는 용, 올라가는 용이 있는데 곤복은 내려가는 것만은. 그래서 최고의 상공에 해당되는 것. 9명이니까 여기는 대체로 이제 300적불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체로 또 대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하고 뭐 조금 더 낮은, 우리가 대학으로 보자면은 흉마승부터 대부로 치는 거죠. 흉마승, 벌빙지가, 백승지가, 천승지가 기억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몰 수 있는 사람이 흉마승부터예요. 그러니까
대부벼슬인데 일단 처음에 임명된 가장 낮은 대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대부 5인이다 하면 저는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데 흉마승. 그 다음에 벌빙지가가 있죠. 이 여름날에 그 얼음을 쓸 수 있는 나라의 그 빙고에 가서 얼음을 쓸 수 있는 것 벌빙지가. 그 다음에 백승지가, 천승지가 이렇게 되죠. 천승지가, 그 다음에 만승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백승지가 이렇게 돼. 흉마승부터서는 뭐냐면 국가로부터 녹을 받죠. 여기서부터 국가가 이른바 전용 자동차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고 수레를 국가가 지급을 해줍니다. 당연히 마부도 들어가니까 우리 대학에 보면은 흉마승은 집에서 불휴거 개돈이라 그랬죠. 닭이나 돼지를 기르지 말라. 왜 국가 녹으로 사 먹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런 부류들 거기 지금 조나라가 되니까 아마 요까지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감히 이쪽은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요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소인배들로 나라에 전혀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자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차는 자 기군이 원군자의 근소인지 사라. 그죠? 그 임금이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언피후인이 하과 여대자는 의연이와 그죠? 저 후인이 그 창과 장대를 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당연하다보다 실은 여기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후인이 실은 현인이더라라는 거죠. 진짜 현인들은 밑에 가서 허드렛 일 하고 그 다음에 피기지자 저 지자들은 300적불이나 되는 것은 어째서인고 진나라 문공이 입조에 그죠 조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기 불용 희부기 하고 그죠 그 희부기라고 하는 어진 대부는 여기 희부기가 아마 조나라에 굉장히 어진 대부로 소문이 났던가 봐. 어진 대부로 그 회자되는 사람인데요. 그 희부기는 불용 등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승언자 300인아니 저 수레를 타는 자 그러니까 흉마승 맞죠 그죠 수레를 타는 자가 300명이나 되는 것이니 기위 시여 그 이를 이름인가 이렇게 지금 보았습니다. 그 삭자는 그죠 헤아릴 그 숫자는 입조의 수 기간이라 헤아릴 삭자로 읽으셔야 되겠죠. 삭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실질적인 상황이 아마 조나라가 그야말로 관직 남발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이 되겠죠. 쉽시다. 그래 쉬자.